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9강 시간으로서 1. 중개사무소의 설치,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4.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설치에서는 1등록, 즉 이중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무소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이게 원칙이라면, 자, 이게 원칙이라면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거냐면 바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중개법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개법인은 그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뭘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하나씩. 자, 분사무소 설치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이제 또 기준, 어떠한 설치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자, 중요한 거는 중개사무소가 자기가 두고자 하는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이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두는 겁니다. 관할하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 자,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어요. 1개의 사무소.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쉽다는 얘기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두 번째, 천막도 안 되고, 자, 이동이 용이한, 자, 이동입니다. 이동, 옮기기 쉬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이거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그 개발계획 붐이 일어나는 지역에 보면은 휴게지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놓고, 자, 의자 같은 거 놓고, 파라솔 놓고, 서류 같은 거 놓고 사람들 호객행위에서 계약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임시중개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자, 세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법인의, 아까 설명한 거니까 적진 않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요 기준이 있고, 자, 다음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분사무소 설치 기준이 있어요. 설치 기준. 자,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첫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이게 핵심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는요. 제외한 시군구. 제외한.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구별로 각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두는 거예요.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둔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소. 두 번째, 설치 기준 첫 번째는 주된 사무소 제외한, 관할 시군구 제외한 시군구에 하나씩 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 책임자. 자, 이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에 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 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이다? 공인중개사. 그럼 분사무소에 소속된 고용인은, 그쵸,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분사무소 설치를 하는데, 방금 설치 기준을 받고, 이번에는 분사무소 설치 시 구비서류. 자, 어떠한 서류를 갖고 분사무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구비서류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중개사무소 설치 구비서류를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때 제가 중요한 머리 글자만 딴 거 지금 기억이 나면 좋은 겁니다. 아주 천재들이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 저절로 기억이 나요. 신, 효, 소,
호. 이거 기억나십니까? 신규소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비서류고 신규소보 끝에 거만 하나 달랐죠? 보자. 이거는 분사무소 설치 시의 구비서류라고 했습니다. 실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예요.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자, 이 교육은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수료했다는 확인증. 사본 한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 분사무소와 대소자의 순사무소를 확보해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 자, 네 번째는 이거 보증 설정 서류예요.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렇게 네 가지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필증의 교부 및 통보를 보면 등록관청, 즉 주된 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있으면 여기에 등록관청에 그 분사무소를 내가 A구가 있고 요 B구가 있으면 B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갖고 주된 사무소에서 A구 등록관청, A구 구청장에 신고를 하면 A구 구청장은 그 등록증을 분사무소 설치를 그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교부하고 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 B구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된 사무소가 이 중개법인이 예를 들어서 K라고 치면 K 중개법인이 우리 A구에 B구에 K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했다고 신고를 했고 그 신고한 거를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지를 함으로써 일단락이 됩니다. 그 신고필증, 분사무소의 신고필증 재개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뭐 뜯겨지거나 뭐 화재가 나서 감점 탔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됐어. 그러면 신고필증에 있는 대표자도 그 명의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고필증 분실이나 훼손당했거나 또는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고필증 재교부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여러 명이서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공동사용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 업종별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즉, 중개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공동 사용할 수도 있고, 중개법인끼리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동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동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첫 번째, 사용 방법. 중개법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 2인 이상이면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종별 관련 없음. 종별 관계 없음. 즉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별하고는. 두 번째 승낙서 첨부. 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승낙서를 첨부해야죠. 승낙서 첨부. 자, 이 승낙서 첨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즉, 다른 이미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개별 운영이에요. 개별적 운영. 자,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한다 뿐이지 그 각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의무는 다 각자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각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각 부담합니다. 즉, 보증 설정이라든가 인장 등록, 고용인의 고용이나 해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등은 각자 개별 운영, 각자 부담입니다. 각자 부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어느 한 명만 보증 설정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어느 한 명만 하려면 나머지가 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공동 사용이 아니라 1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하나가 사용하는 것이고,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각자 개별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도 다 각자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옮기는 걸 말하죠. 이전 신고에 있어서 제일 핵심되는 거는 이전을 해요. 그럼 언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전 전에 신고하냐? 이전 후에 신고하냐? 그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외를 불문합니다.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든 관할구역 밖으로 다른 시군구를 가든 그 이전 후, 즉 이전한 날부터입니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요.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어디다 신고하냐면 이전 후에 사무소. 자, 10일에 신고하는데 어디다? 이전한 후. 자,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죠. 예.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후.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분사무소도. 근데 다만 분사무소는 항상 어디다 신고한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예요. 분사무소가 소재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전 신고를 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구비서류가 필요하듯이 이전 신고 가서 말로 합니까? 말로 하면 무슨 기록이 나와요? 항상 행정은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서면이라고 하는데 뭘 제출할 서류, 구비서류 또는 제출서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제출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뭘 제출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내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니까 이전 신고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전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등록증도 다시 반납을 해야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것도 제출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필증 제출해야 되고, 세 번째, 사무소니까 항상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사무소,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역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을 내가 하는데 이전할 곳에 중개사무소도 마련하고 그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등록증,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관할 등록관청에서는 재교부를 해야죠. 뭘?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다시 줘야죠. 어떻게 주냐?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내용에 적합한지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전한 내용이 다 맞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 이게 신고를 하면 이제 재교부를 해야죠. 재교부. 요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같은 시군구 안에서 옮긴 겁니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말합니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요. 변경된 것만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이전 전에 등록관청입니다.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보내야 되죠.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이전하기 전에 등록관청이 있고, 이전한 후에 등록관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했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았는데, 이전 전의 사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뭘 요청을 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하고,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이전 신고정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전 전 등록관청 입장에서 그 사람이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 하려고 그럴 때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그 관련 자료를 받아서 해당 처분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가 있고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모든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분사무소가 여기도 등록관청이 있는데 여기는 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전을 해서 새로운 다른 시군구로 등록관청이 있어. 근데 여기도 신고를 안 하니까 이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의 등록관청과 이전 후의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에게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분사무소가 거기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전 신고를 위반을 했어. 자, 가장 간단하게 이전 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일이 지나서 신고를 한다든가 신고를 안 한다든가 이게 다 위반입니다. 이런 걸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과태료에. 그래서 반드시 이전을 하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9강 시간이었고 1. 중개사무소의 설치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4.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